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전광훈 씨. 1년이 지난 오늘 서부지법에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깜빵 갔다 온 사람은요 다 대통령 돼버려. 내가 이번에 깜빵 4번째 갔다 오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돌아올 테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 바로 거기. 국민 저항권 주장에 윤석열 석방을 외칠 때는 언제고 함께 감방에 가겠다는 전 씨.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은 이 시각 검찰의 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판결은 명확하고 확고합니다. 바로 법정 최고형입니다. 윤석열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이 내란 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 전 장관 측과 작전을 꾸며 사상 초유, 구형 연기를 끌어낸 윤 전 대통령 측.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남 탓하기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내지 오해가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 종결을 지연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특검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최대 8시간의 서증 조사를 예고한 윤 전 대통령 측.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잠시 후 검찰의 구형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예, 잠시 후 특검 측의 구형이 나온다 해서 그 잠시 후가 범위가 좀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후 5시까지로 지기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 겸 변론을 종결해달라라고 오늘 여러 차례 말했는데요. 조금 전에 법정 취재기자가 보내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벌써 오후 5시 10분이다.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 좀 체근을 하는 그런 발언도 지기현 부장판사 했다.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9일에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자정을 넘어서 중단됐죠. 오늘 사상 초유의 두 번째 결심 공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조금 전에 들어온 법정 내부 영상으로 오늘 표정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소를 띠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게 하죠.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예. 예, 윤석열 피고인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패널분들이 조금 웃음을 짓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오후 2시쯤 기준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또 들어온 소식이 벌써 5시 넘었다.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김유정 의원님. 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 겸 최후 변론이라고 언론은 통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최후 변론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구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언제까지 할 걸로 보이세요? 하여튼 뭘 하든 상상 그 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심 공판을 두 번째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잖아요, 저희가. 1월 9일 날 얘기하면서. 그런데 뭐든 한 번에 끝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두 번이었잖아요. 국회에서 탄핵도 두 번째 만에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결심 공판마저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불현듯 오늘 끝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가 본인이 해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마 국민을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기만하지는 않겠죠.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벌써 5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터라서 이게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도 1월 9일 날 이미 결정해놓은 그 구형 그걸 들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반드시 구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그쪽 그 변호인들, 피고인 측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판 지연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연해서 얻을 게 없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그들은 그렇게 지연 작전 펴서 1월 9일을 넘기고 나서 풀데이를 얻었다, 잘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다 유튜브 나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끼리 뭔가 작전이 있었겠죠. 그조차도 저는 그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자 법적 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나중에 선고일 정하고 선고에 이르러서는 양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따 짚어보겠지만 오전 9시 한 38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이 잇따라 발언을 하고 서증조사하고 이른바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재용 의원님, 뭐 부정선거론도 나왔고 계몽령도 나왔고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발언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오늘도 지연 전략을 펼친다라고 평가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연을 본인들의 발언에 의해서 되고 있으니까 예. 작전인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지연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의도와는 무관하게. 네, 뭐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근데 뭐 앞서 본인들이 지연해서 얻을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오히려 특검 측에다가 특검 때문에 지연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왜 특검에서 지연을 했는데 본인들이 지연한 것처럼 인식이 됐을까? 그럼 굉장히 뭔가를 본인들이 스스로 잘못 표현을 했기 때문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다른 뭐 변호사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 뭐 협의된 작전이었다,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화자찬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그랬죠. 예. 예. 그럼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작전을 했으면 뭔가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적이었으면. 도대체 뭘 얻어냈을까? 승리라는 거는 재판에서는 뭐 감형을 받던지 아니면 무죄를 받던지 이건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그 판결이 계속 지연이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런 그 변호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실망만 더 했거든요. 예. 성공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인지도는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그것이 만약 성공이라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어제- 풀데이 뭐 그렇죠. 얻어냈으니까 그 성공일까요? 뭐 영어 잘하는 것도 이제 인정을 받은 것 같고 예. 뭐 어찌 됐건 간에 그걸 다 떠나서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선고할 거냐 말 거냐 이거잖아요. 구형, 예. 구형할 거나 말 거냐 이건데 전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뭐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지연했다, 판결에 대한 뭐 재판 운영을 너무 잘 못했다 이런 비판은 받고 있지만 예. 결국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낱낱이 모든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지금 피고인들을 봤을 때 12상 계엄이 진짜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게 됐고 한 사례로 들려드리면은 예. 임요한 의원이 어제 이제 유튜브에서. 관두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12상 계엄 때는 진짜 나라에 큰일 난 줄 알고 대통령이 계엄을 한 줄 알았다. 네. 근데 지난 과정에서 지켜보면서 아니었구나를 알고 이제 실패한 국회의원으로서 난 자리를 떠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인데 진짜 이 지루하고 너무나도 반복적이었지만은 답답한 재판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소위 말한 계엄 세력들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이제는 충분하지 않나. 그것도 아마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 의도했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예.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물이 나왔고 지기현 판사가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종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구형이 내려질 거다.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난 1차 결심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지난주 금요일 지연 작전이었다 이런 비판을 받고 또 스스로 또 작전에 성공했다고 표현했으니까요. 뭐 작전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은요. 재판 종결 지연은 오해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오전 공판 영상 보시겠습니다. 재판 종결을 지연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 종결을 지연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특검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되던데요. 딱 제압을 했죠. 내가 말을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인다. 들어라.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나 잘했죠. 예, 앞서 영상에서 재판 종결을 지연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한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고요. 그 뒤에 두 명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말이 조금 양측 말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진영 의원님,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작전 성공이다, 풀데이를 얻어내지 않았냐, 윤 전 대통령 측도 감사하다고 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하자마자 우리 얻어낸 게 없다, 지원해서 오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측도 지금 5시간 인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용현 변호사나 윤석열 변호사나 둘 다 똑같이 지금 침대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연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같은 맥락과 같은 전략 속에서 이렇게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하나 의심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재판을 계속 끌어서 예. 이른바 사법부의 인사 시즌까지 끌고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제가 뭐 법조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기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지기현 판사가 다른 판사로 교체되는 상황, 뭐 이런 황당무계한 희망을 그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즉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희화화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세계관이 있고 그 속에서 지지를 얻고 슈퍼챗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신랄 같은 희망이지만 재판의 과정에 개입을 함으로써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작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의심이 듭니다. 예. 하지만 지기현 부장판사는 선고일의 변함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오늘 최종 구형 그리고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끝나면 재판부가 마지막에 이제 선고는 언제 한다를 밝히게 됩니다. 정광진 의원님, 네. 지금 그러면 이런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을 중심으로 많이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정당한 변론이라고 보이세요? 만약에 제가 법정에 갔는데 제 변호사가 이러면 어떤 느낌일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변호사들의 변론의 본질은 뭔가요? 유죄를 받을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무죄를 이끌어내고 혹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가능한 낮은 형량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변호인단의 최고의 목표일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의 모습은 과연 변호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경감이 되거나 유죄를 무죄로 만들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재판에 적극 응하도록 해야 돼요. 예. 그리고 판사의 소송 지휘를 잘 따르고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판사가 개전의 정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형량보다도 낮게 판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다른 목적은 본인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과연 이걸 늘린다고 하는 것이 본인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모든 국민들은 이례적으로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 결심 공판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것에 이렇게 큰 차이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앞서 박진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슈퍼챗용 전략인가 그런 분석에도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오전에 법정 내부 영상이 속속 저희 언론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여러분께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변론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언급됐고요. 한동훈 전 대표 이름도 언급됐고 언론 보도, 기사 쪼가리 이런 말도 등장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만일에 피고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본안 판단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재판을 개시하여 판단을 해야 마땅할 것이고 이 사건은 327조 1호에 따라서 법원의 재판권이 없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국회의원도 아닌 당대표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국회의원 일부에 의하여 어떠한 조사도 없이 계엄이 갑자기 내란이 되어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사 쪼가리 62개에 의하여 탄핵소추되었습니다. 예, 한 가지씩 짚어보죠. 박진영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 사건 파기환송 재판 이걸 언급했어요. 어떤 전략입니까? 이건? 정치적 행위죠. 예. 정치적 행위로서 이 재판을 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일말의 기대,
공소기각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0.01%의 가능성을 지금도 저는 놓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김계리 변호사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을 하는데 조사도 없이 탄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계몽령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내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현행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또 탄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전 국민이 그 상황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라는 것이 총칼을 들고 헌법기관이 국회에 쳐들어왔고 그다음에 포고령으로 활자화된 내용 전부가 이게 계엄령 위반이라는 것이 다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이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네요. 예. 정광재 의원님.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 한 말을 보면은 당대표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국회의원 일부에 의해서 어떤 조사도 없이 계엄이 갑자기 내란이 됐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동훈 전 대표로 뭔가 좀 탓을 몰아가려는 전략일까요? 글쎄요, 뭐 지금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탄핵의 원인을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 표결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14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수많은 탄핵 통과를 외치는 대중들, 군중들이 있었는데 2차 표결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지금의 국민의힘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나마 민의에 일정 정도 반응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2차 탄핵에서도 부결되거나 뭐 정족수에 미달이 됐었다면 그 군중들이 국민의힘 당사로 가서 더 큰 뭐 군중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폭력 사태로 연결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게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사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한국 정치에는 더 큰 불행이 됐을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내용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겠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의원 일부가 조사도 없이 뭐 계엄이 갑자기 내란이 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쭉 이어서 발언을 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결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곧 구형도 순서에 따라서 공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초 지기현 부장판사가 오후 5시 정도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이 발언할 수 있게 오전 9시 반부터요. 그렇게 일단 시간 설정을 했는데 그보다 약 40분 정도 더 넘겨서 계속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조사 겸 최종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의 말 중에 62개 기사 쪼가리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했어요. 많이 아시다시피 탄핵 심판 때 소추단이 뭐 언론 보도도 다 증거로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탄핵된 건 당연히 아니고, 근데 이제 와서 기사 몇 개로 탄핵됐다라고 말하는 건 헌재 판단을 뭐 불복하겠다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보이네요. 예. 근데 뭐 헌재에 대해서 당시 헌재 이제 그 결정이 이렇게 뭐 4대 4다 뭐 기억나시죠? 5대 3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예. 굉장히 이제 국민 갈등의 씨앗이 될 뻔했고 또 헌재 결정문도 생각보다는 많이 지연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는 이제 8대 0 그리고 모두가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탄핵 그 결정문을 읽어보고 그거를 읽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이 탄핵은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났어요. 예. 그것이 과연 그럼 그냥 기사 때문에 된 건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좀 답답한 게 자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는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1등 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예. 왜 쓸데없이 계엄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건 본인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재판을 다시 뭐 진행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그 본인이 알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때가 되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믿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왜 이 사건에서 얘기를 하는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예, 김유정 의원님. 네. 62개 기사 쪼가리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개몽됐다라고 주장했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개몽된 변호인은 저렇게 쪼가리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을 오도해도 되는 건가요?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럼 면죄부를 누가 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증거와 그다음에 실시간 동영상과 무엇보다도 그 실시간으로 국회 침탈의 현장을 지켜봤던 국민들이 증인이잖아요, 모두가. 그런 상황인데도 무슨 62개 기사 쪼가리 운운하면서 애써 폄하하고 사실을 호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뭐 마지막 구차한 어떤 외마디 비명 뭐 이런 것처럼밖에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저런 이야기들은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법관 인사가 2월 23일로 아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선고할 수 있는 그게 2월 20일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뭐 그 전에 저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계산을 지겸 부장판사도 염두에 두고 아마 선고일 지정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의미 없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거는 통하지 않는다. 또 국민들이 다 두 눈으로 생중계로 보셨기 때문에 저런 의미 없는 변호인들의 이른바 배설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 재판부에서도 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2월 말에 법원 정기 인사 전에 1심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뭐 거의 유력한 상황입니다. 오늘 뭐 밤늦게 구형량이 모두 나오고 최후 진술까지 끝나면 재판부가 언제 선고 기일로 잡을지 며칠 날 1심 선고를 할지 밝히게 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